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매물건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은 임차권 등기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차권 등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서 배당을 받고 나중에 소멸되는 줄 알고 했다가 그거 이상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근데 하여튼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또 다른 맹점도 있으니 한번 좀 보시면 좋다. 특히 임차권 등기는 어떤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간 거잖아요. 세입자가 나간 거기 때문에 결론은 명도가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택, 상가, 이게 사실 임차권 등기는 사실은 예전에 상가 위주로 했다가 최근에 주택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하여튼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줄 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내가 돈도 못 받는데 가면 나중에 우선 변제권, 대항력 이런 거 다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이거를 임차권 등기를 명령을 하는 제도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임차권하고 전세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전세권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전세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다가 후순위 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통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임차권은 이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라고 해서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별로 이제 누가 동의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거를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전체 계한 기간이 10년 이내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10년까지 보통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이내 설정하게 돼 있고, 임차권은 이 제한 기간이 따로 없어요. 약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더 10년 이상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상관없다. 전세권은 10년 이상. 만약에 갱신하면 갱신하고도 또다시 10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차이는 아시고요. 오늘 얘기할 것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22타경 32731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요거는 지난번 작년 11월인가? 하여튼 그쯤에 제가 이거 한번 블로그에다가 이거 물건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변경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진행되고 지금 최근에 한번 또 유찰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최저가 34% 6억대의 점포주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간단히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 간단히 봐볼게요. 토지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임차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임차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임차권 등기자 해서 임차권 등기자가 둘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대항력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소 기준 권리 20년 5월 13일. 그런데 전입일자 확정일자 중에서 어떤 거다? 대항력은 둘 중에 느린 날이다. 이게 같은 날이면 상관없는데 다른 날이면 둘 중에 느린 날. 미상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22년 1월이면 확정일자가 어떻게 됐든 둘 중에 느린 날이니까 전입일자가 최소한 22년이니까 대항력 없겠죠. 이런 식으로 대항력 있다 없다 쭉 보시면 되는데, 대항력이 있는 것들 얼마인지 보시면은 1,000만원, 7천만원, 그 다음에 3천만원, 1억 6천 대항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 합치면 한 2억 7천 정도가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자가 두 개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자의 전입일자라든가 확정일자를 보면 5월 13일보다 늦어요. 그래서 대항력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입일자, 확정일자 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려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이거 임차권 등기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거는 내가 낙찰을 받아도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소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 안에서 지금 대항력이 있는 기존의 것들을 해결하면 되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소액 임차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소액 임차인들 보증금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 소액 임차인도 결국은 보면 나중에 배당을 다 받아가실 거기 때문에 이 소액 임차인도 내가 인수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인수할 거는
대항력 있는 것들 요것만 감안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에 낙찰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의 현재 지금 채권액이 얼마인가 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을 보게 되면 한 18억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현재 최초 1차에 보증금 17억으로 돼 있다가 현재는 지금 보면 6억 1000으로 최저가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채무자가 이거를 변제를 하고 이거를 취하를 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18억 넘게, 물론 이제 이게 채권 최고액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18억 넘게 이 돈을 다 내서 내가 이 6억을 저기 하기 위해서 하겠나?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취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요때도 사실은 제가 그때도 분석할 때 취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채권자가 경매 연기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라고 했는데 결론은 결국은 채무자가 굳이 이걸 다 갚으면서까지 경매를 취하시킬 만한 요인이 어떻게 보면 덧셈 뺄셈을 해봤을 때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다시 아마도 이 협상이 결국은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하간 지금은 6억대까지 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현재 그러면 내가 얼마에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라고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뭐죠? 네이버 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이버 매물을 보면 현재 지금 위치가 이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상가주택이 18억 5천, 얘는 상가주택이 한 14억. 그런데 지금 현재 14억이고 얘는 6억이잖아요. 6억대. 그러면 최소한 여기 주변 시세가 얼마만큼일지.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건물이 지금 539제곱미터인데요. 네, 주변에 하여튼 18억 5천, 그 다음에 14억 이러면 최소한 여기가 14억 이상으로는 호가는 가겠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호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14억 나온 거 이걸 보면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건물 면적이 토지 면적도 작고 건물 면적도 작아요. 그러면 최소한 요 14억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그냥 보수적으로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일단은 추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시세구나 보셨으면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뭘 보셔야 되냐면 주변에서 현재 매각 사례, 여기 임금 매각 물건 요거를 보시면은 현재 매각 사례들이 보면 64%, 67%, 요렇게 78%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죠? 위반 건축물이면서 임차권 등기가 있고 대항력이 있는 요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비슷한 조건인 것 같은데 60% 이상 낙찰이 됐구나. 그러면 얘도 그 정도 선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정도까지 해서 대충 시세, 낙찰 사례 이런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대출이 나올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대출은 대출 상담사한테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적인 점포주택이 대부분 쪼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위반 건축물일 경우에 물론 이제 그 돈을 빌리는 차주의 입장에서 신용이 좋거나 이렇게 주거래 은행이나 이러면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반 건축물의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사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포주택들은 대부분 다 쪼개기를 해서 수익률을 높였기 때문에 사실 위반 건축물을 해소한다는 것 자체는 건물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거랑 같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출이 쉽지가 않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 안 되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그래 잘못하다가는 내가 보증금 납부한 거 몰수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임차권 등기 첫 번째 요거는 어떻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등기는 그냥 일반적인 권리 분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60% 감안해서 여기서 뭘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추가로 분담해야 될 금액들, 아까 그게 뭐라 그랬죠? 대항력 있는 것들, 보증금, 그거 감안하셔서 입찰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분명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타경 40763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앞에 거랑 다르게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돼 있고 얘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건 어떤 일이죠? 내가 이거보다 3억 천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도 그 이상 차액만큼을 또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쭉 내려가지고 2천만 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때 뭔가가 있었겠죠. 요때 뭔가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를 보시면 요때가 뭐 2024년 3월부터 요 5월 사이 요때 보시면 이제 물건 송달 내역 여기를 보시면 요때 뭐를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거를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호 청구권을 포기하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를 제출해. 요 기간이 24년 3월 20. 그래서 요때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거를 포기하겠다. 대신 낙찰을 받아가면 낙찰 받은 거에서 우선 변제권만 가져가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추가로 분담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런 것, 인수 변경 조건부 확약서 이런 것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러면 요거 채권 최고액 얼마 권리 분석 보게 되면 뭐 근저당 뭐 임차권 등기 있지만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주변 시세 이런 걸 감안해서 적당히 내가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주변 시세가 얼마일까 확인해 보면 주변에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도 사실은 조건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주변보다는 얘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있는 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것이 보면 2억 8,900과 3억 4천. 그러면 대충 한 2억 8천 이하로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가는 어차피 거래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고, 그래서 대충 시세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가 어느 정도 알으셨고요. 인근의 매각 물건은 어떤지 해서 인근 매각 물건 현황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근 매각 물건 현황을 봤더니 다른 거 이제 아파트들 보면 84%, 74%, 72%, 81% 다들 보면 최소 70% 이상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가격은 한 70% 이상으로 그러면 생각하면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얘는 70%면 지금 현재 한 2억 5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에게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2억 5천보다 낮은 49% 1억 7,500이면 분명히 여기에서 요 언저리나 아니면 요 사이 요 정도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대출은 되나 이제 사실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러면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나 이런 것들은 다세대 점포주택 같은 경우는 쪼개기 하지만 아파트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로 이거를 베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당한 가격을 찾아서 이 물건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은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걸로 하셔도 가능한 것들도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제대로 된 임차권 등기일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 이런 부분에는 보증금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가격 산정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